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그럼 해당 요일에 약국 가면 무조건 살 수 있냐고요? 몰라요. 마스크 몇 시에 들어오냐고요? 몰라요. 마스크 몇 시쯤 소진되냐고요? 몰라요. 여전히 갑갑합니다. 3월 9일 월요일 뉴스파이터에서 60초 뒤에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이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던 마스크 오부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출근길에 이제 봤는데 약국 앞에서 줄을 쫙 서 있어서 구매를 기다리는 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일부 매장에서는 이제 약국을 열기 전에도 이렇게 줄을 서 계시고,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이제 소진이 됐으면은 네. 오전에 물량이 안 들어와서 오후까지 이제 줄을 서 계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시민들 중에는 이게 요일제다 보니까 나의 어떤 그 내가 찾아가야 될 요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허탕을 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요. 혼란 중에 하나가 요일제는 오늘부터 시행됐지만요. 금토일 있었잖아요. 그때 약국에서 금요일 날 마스크 2장 사신 분이 토요일 날도 일찍 가서 2장 사시라고 했던 분 계셨을 거예요. 못 사셨죠?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어요, 국민들께. 금토일 중에 약국에서 하루 2장 사신 분은요. 토요일, 일요일 못 사게 제도가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혼란이 굉장히 많았고 약국에서 고성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처음으로 오부제가 시행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다 와서 20번 마지막 해서 그래도 여행 잘 찾습니다. 거기 동일하게 안 나오고 어떤 때는 가면 벌써 다 품절 됐다고 써 있더라고. 근데 여기 약국은 20번 마지막으로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오늘 내가 오늘 16이니까 오늘 온 거고 집사람은 3이니까 수요일 날 해야죠. 최재문 교수님, 사실 이제 시민분들의 불편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약사분들도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정신 없어요. 진짜 이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적 마스크가 이게 각자 개별 포장이 안 돼 있고 한꺼번에 들어오나 봐요. 아하. 그러다 보면 이걸 개별 포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한 사람당 2개밖에 못 사니까. 거기에 시간 들어가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 살 때마다 지금 이제 구매 이력을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DUR 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이 주민등록 집어넣어야 돼요. 네. 넣고 나서 이 사람이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해야 되죠. 네. 그러나 안 샀으면 네. 또 그분 주변에서 주민등록을 또 입력을 해야 돼요. 네. 뭘 샀다, 몇 개를 샀다. 그러면 시간 다 지나가죠. 또 이제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을 뺏기고 혼자 일하는 약사분들 같은 경우는 본업, 네. 약을 조제해서 파는 업무에 지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아시는 것처럼 약국 사러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화도 내시고 역정도 내시고 막 맞아요. 아무 죄 없는 약사들한테 욕도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아이고, 그분들이 무슨 세상에. 죄가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아예 저녁 때쯤 판매한다고 이렇게 붙이는 분도 있어요.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안 받도록. 그래서 약사분들이 좀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일단 사러 가시는 분들도 배려 좀 해야 되고 네. 정부도 약사분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근길에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긴급 문자 왔더라고요. 오늘은 마스크 오부제 첫날 시행인데 1과 6자리, 출생연도 1과 6자리에 해당합니다라고 왔던데 현장에서 약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 10시에 250매 와서 뭐 정상적으로 판매했어요. 지금은 다 나갔지. 지금부터 오시면 헛걸음이지. 이제 또 약국마다 이게 물건 오는 시간이 다르니까 어느 약국에 몇 시에 물건이 있는지를 이제 소비자들이 잘 모르죠. 그 등록 번호 끝자리를 보고 이제 그걸로 잘못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죠. 돌려보내니까 본인은 불만했지만 뭐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많으세요? 왔다 돌려고 돌아가신 분들 많지. 연세 드신 분들은 몰라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요. 목에 핏물이 올라와요. 그거 다 설명해서 보내야 되니까. 뜯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는 작업을 약국에서 하는 약사님도 있고, 그 위생장갑 끼고선 그거 2개씩 해가지고서는 완전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거 왜 포장 없이 주느냐고. 미리 해놓죠. 엄청 일이에요, 약사님들. 말도 못해요.
시골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매일 하라면 못해요, 이거 이제. 세상에요. M1 약사분들도 고생, 물론 시민분들 고생도 크십니다. 그런데 M1 약사분들도 욕 듣고 고생하고 앞서 얘기 들으셨죠? 일일이 다 똑같은 말을 또 수백 번 설명하니 목에 핏물이 올라오신대요, 세상에. 그런데요, 어쨌든 공적 마스크 이 오브제는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적 마스크, 그것이 궁금하다, 오브제. 마스크 배부 오브제, 그것이 궁금하다. 집중적으로 김기혁 아나운서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첫 번째 판넬의 제목은 우리 연년생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2011년생, 2012년생. 엄마입니다. 엄마는 85년생이에요. 그렇다면은 대리구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1인당 2회 총 3번 약국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부가 미성년자 그리고 미취학 아동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복잡하기 때문에 최단비 변호사님께서 그래요. 네, 이거 설명을 진짜 좀 저도 해주시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아니 왜 이거 수학모의처럼 왜 3번 약국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2010년 이후에 출생한 만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가 대리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첫째 아이가 2011년생이죠. 네. 그러니까 1이니까 월요일 날 받으러 가야 돼요. 아하. 아이의 주민번호 뒷자리입니다. 2012년생 아들은 2니까 화요일에 받으러 가야 어허. 돼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85년생이니까 금요일에 받으러 가셔야 네.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85년생이니까 금요일에 가서 아이들 것까지 월, 화, 안 받아온 것까지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줄을 서야 되는데 그럼 난 너무 힘들다 3번까지. 그러면 월화수목금 평일에 안 받으셨을 때는 주말에 가서 받으실 수 있어서 주말에 가서 줄을 서시면 한 번에 6개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부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주말에 가시면 또 반드시 받으실 수 있다는 또 보장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대리구매제가 돼가지고 더 지금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지금 방정식이요. 자, 지금 첫 번째 궁금증 혹시 이해되셨죠? 부모가요, 대리구매를 하려면 일단 부모 본인 거 받으러 가는 날짜에 가야 되고, 대리구매해야 될 아이들 날짜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총 3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궁금증 뭡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 대리구매 안 되는데 몇 번 가야 되냐. 그러니까 2010년생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리구매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의 자녀는 지금 2009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그렇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한테 대리구매하는 거잖아요. 대리구매 가능한 거고. 제가 이전이라고 했나요? 2010년 네. 이전은 안 되잖아요, 이제.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생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네. 2009년생은 지금 대리구매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77년생, 81년생입니다. 네. 각각 요일이 적혀 있죠. 화요일에 네. 살 수 있고 월요일, 목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번을 가야 되나 이걸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잡하다, 복잡해. 진짜. 아이와 함께 약국 줄 서서 총 2번 가능. 이게 조금 좀 헷갈리실 겁니다. 왜 대리구매가 안 되는데 아이와 함께 줄을 서서 2번이냐? 이거 내용이 복잡하니까요. 네. 박성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박성대 해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네. 내용이 다소 복잡하죠. 네. 일주일에 2번 갈 수 있게 되는데 왜 일주일에 2번이냐면 네. 81년생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81년생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아이가 함께 가거나 77년생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7년생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아버지와 함께 아이가 같이 가서 줄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주민등록 등본, 이 주민등록 등본에는 동거인들이 모두 기재되죠. 거기다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같이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참, 이 진짜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궁금증은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파헤쳐 봅시다. 네. 판넬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옆집에 나의 엄마가 살고 있다. 어머니가 그런 경우 살고 있죠. 계신데 네. 예, 대리 구매가 가능한가? 아까 1910년생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리 구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94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네. 이 어르신분들은 대리 구매 가능해요. 80세 이상 되신 분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58년생 아들이 있고요. 며느리가 있으면 62년생 며느리 화요일, 수요일에 살 수 있고 39년생 어머니는 목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사시진 않는다는 얘기죠? 예, 따로 네. 살아요.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죠? 네. 집이 달라요. 아들 내외 네, 달라. 이제 부부가 있고
어르신은 따로 살아요, 네. 예, 여기 1호면은 2호 사시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네. 과연 이거 대리구매가 가능할까?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가능하다. 요 복잡한 내용은 또 최단비 변호사님이 이건 해주셔야죠. 또 뭔 예. 경우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대리구매 범위를 넓혔습니다. 만 10세 이하의 아이 그리고 만 80세 이하의 어르신들은 대리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대리구매를 해주는 사람과 대리구매를 부탁한 사람이 같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의 부모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주소가 안 돼 있으면 대리구매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대리구매를 가시는 분은 반드시 대리구매를 하시는 본인의 신분증과 또 내가 대리구매를 해주는 사람과 같은 주소지에 있는 아이고.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저 판넬 좀 보세요. 저 어르신이 어머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 지팡이 짚고 직접 사러 가야 한단 말이냐,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게 생겼어요. 지금 옆에 사는 아들네한테 좀 부탁하려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동거인이 돼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진짜 이거 복잡합니다. 네 번째 궁금증은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네 번째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혼자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예, 좀. 자, 다음은요. 미성년자인 학생 어떻게 구매를 할까? 아하. 2006년생입니다. 네. 대리구매 대상자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2006년생이면은 아직 학생이에요.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20살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여권이 없습니다. 음흠. 해외 나간 전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학생증만으로 과연 구매가 가능한 것이냐? 요 내용 한번 볼까요? 그렇지. 본인이 학생증과 야.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요거- 학생증에 있는 주민번호가 없군요, 이제 보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함께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렵거든요. 어려운 거 최단비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출생연도의 마지막 날, 내가 오늘 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날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주민센터에서 이 주민등록 등본을 같이 발급받아서 반드시 함께 제시를 하셔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수 있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 외국인 분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분들도 똑같이 출생연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실 게 많아요. 외국인 등록증은 아마 다 갖고 계실 텐데 건강보험증까지 같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도 같이 약국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요. 건강보험증 신청이 계속 늘고 있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금 이런 지경인데 외국인분들도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마스크 구매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준봉 교수님 사실 네. 이 애초에 이런 복잡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초창기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스크가 부족하다. 그리고 생산량이 도저히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인정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여놨고 네. 그런데 실제 사러 가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이렇게 처음에 사실은 이 그 대리구매 문제도 처음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아예 네. 장애인들만 뭐 직접 대리구매할 수 대리구매할 있지 수 있도록 다른 했죠. 분들은 네.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었죠. 그것도 대통령께서 그렇죠. 이게 불편함을 너무 끼치는 거 아니냐. 나이 연세 많으시고 그다음에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 직접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요양하고 있다는 증명서 떼면 이제 대리구매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처음 정책과 나중에 정책이 너무너무 달라지면서 네.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맞아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세심한 맞아요. 고려를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면 마스크도 괜찮다고 강조한 정세균 총리가 솔선수범했죠. 박성배 변호사님. 이 오락가락하던 정부 정책이 결국 면 마스크 사용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이 정세균 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앞서서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정총리가 대구 중구의 명문 약국을 방문해서 공적 마스크 판매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자리에서 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도 면 마스크 사용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오늘 9일 직원들에게 그 행동 요령을 설명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지금 권고를 진짜 면 마스크 착용하셨네요, 진짜. 예, 네. 면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출퇴근 시에 자가용을 사용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도 그 행동 요령을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혼자 독립된 공간에 있는 분들은요. 그렇죠. 근데 이건 백순영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명확히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설명을 드려야지 나는 면 마스크 안 쓰면서 시청자분들한테만 면 마스크 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순영 교수님 보실 때는 면 마스크가 괜찮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 비말 방어 효과는 있고요. 자기 호흡기에 내 오염된 손을 갖다 대지 않는 그런 방어 효과도 있죠. 그런데 요새 같은 때에서는 사실 누구를 만날 때든지 어떤 데 가서 사람이 있으면은 마스크를 안 쓰면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의미는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네.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신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마 사람을 만나면 다 저 사람 혹시 감염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 마스크의 의미는 다른 사람한테 내 비말을 튀지 않게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자가용 타고 어디 갈 때 혹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쓸 필요가 없겠지만 적어도 면 마스크 정도는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써주는 것이 지금 시절의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운동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마치 광고 그 화장품 광고 카피처럼 마스크 필요한 분에게 양보하세요. 그런 운동 나오고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마스크 안 사기 운동, 마스크 양보하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SNS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더 마스크가 더 잘 퍼지도록 좀 건강하거나 혹은 집에만 있을 수 있는 직업군, 뭐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유예해서 마스크를 사자 이겁니다. 네. 마스크를 아예 안 사자는 게 아니고 먼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구매를 조금 늦춤으로써 그렇죠. 이게 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도 있고 마스크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도 있거든요. 네. 예, 이런 현상도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관련해서 SNS에는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안 사기 운동 또 마스크와 관련해서 훈훈함을 더해 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어떤 분들은 집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이동 경로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굉장히 조심조심 하고 계시는데요. 네. 코로나19에서 이 사태 속에서도 내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분, 바로 네. 택배 기사님들이 그러네요. 네. 계십니다. 지금 또 집에서 주문하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러겠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집 앞에 음료수라든지 마스크를 챙겨놓고 세상에. 가져가시라고, 힘내시라고, 예, 이렇게 응원하는 분위기로. 힘도 내시면서 예. 마스크도 쓰시면서 예, 마스크 세상에. 귀한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거. 정말로 참 따스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힘든 분들 물론 전국에 계신 지금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다 힘드시죠. 근데 여러 이중고를 당하시는 분들은 대구 분들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